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전쟁을 끝내기 위해 일본의 핵폭탄을 투하한 미국 현직 대통령의 버락 오바마, 히로시마에서 무기 기술과 관련해 윤리혁명이란 말을 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북한의 핵은 악몽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북한의 핵 개발에 관한 시나리오와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아시아은행을 디지털 공격해 돈을 빼간 주체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예비선거 후보를 공식 지지했던 뉴욕타임스가 오늘은 사설에서 클린턴 후보가 익사 직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가 지도자로 살아나기 위해선 이메일 사건에 대해 솔직하게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와 버니 샌더스 두 사람 사이의 토론이 농담으로 시작돼 세기의 토론이 될 수 있다는 말까지 들릴 정도로 열릴 가능성 높아졌습니다.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가 페이스북 국가의 독재자라는 동종업계 관계자의 지적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원한 연구 결과 휴대폰이 암과 연관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어찌 보면 일반 사람들에게는 재미없는 이슈일 것 같기도 하지만 또 따지고 보면 모든 것이 또 다 연결이 돼요. 지금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평화공원 방문은 북한의 핵 이슈와 곧바로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코노미스트는 사설에서 북한의 그 핵 악몽 이런 제목으로 히로시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과 이것이 이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글쎄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을 써본, 핵 공격을 해본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핵 공격을 유일하게 당한 일본에 가서 핵폭탄이 떨어진 그곳에 세워진 평화공원에 가서, 아주 어렸을 때 핵 공격으로 결국은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고, 그 가운데 이제 79살의 한 일본인을 허그를 했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미국의 대통령이 뭔가 나를 껴안으려는 제스처를 그래도 되느냐 하는 신호를 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껴안았고 악수했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이 과연 간 것인가, 사과한다는 발언을 하지 않았지만, 지금 한국의 한국인 일본 특파원들은, 일본 사람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았다고 말로는 안 했지만 사과로 받아들인다고 보도를 하고 있고, 또 미국 보도는 틀립니다. 한국과 틀린 게 아니라 다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일부 이제 평소 오바마 대통령의 여러 가지 국제 정책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이 같은 핵폭탄에 대해서 분명한 의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은 또 다른 부끄러운 사과 투어다, 일본에 가서 과거 70년 전에 미국이 한 일을 사과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지금 한국과 중국이요, 그리고 이제 다른 필리핀 등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일본에 의해서 고통받았던 국가들의 정서와 통하는 그런 얘기들도 미국에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리더, 특히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그 당시 전쟁의 교훈을 평화주의에 쓰지 못하고, 그리고는 이제 더 자신들이 어떠한 국방을 강화한다던가 예전과는 달리 뭔가 무기 같은 것에 다가가려고 하는 군사작전 같은 것도 확대하고요. 이런 그런 나라를 구태여 가서 히로시마 공원을 방문을 했어야지만 되는가 하고 의견은 엇갈립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뉴욕타임스가 일본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살았던 사람만 고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쪽에 징용으로 끌려갔었고, 아니면 또 일부 당시에도 좀 운이 좋았고 넉넉했었던 사람은 일본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로 그야말로 고통받고 한국에서 격리되고, 한국이 미국과 아주 가까운 우방이기 때문에 미국이 터뜨린 핵폭탄에 의해서 수십 년 동안 그야말로 자자손손이잖아요. 본인 때에서 끝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결혼했다가도 와이프가 그 사실을 알고 도망가기도 하고, 결혼해서 서로 다 그 처지를 알고 살다가도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에게까지 어떤 그 병이, 그 방사능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그 유전이 된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어제 그 뉴욕타임스의 최상훈 특파원은 한국의 그 원자폭탄 피해자들은 어디 가서 할 말도 없고, 한국 정부에서도 1990년대까지는 이들을 어떤 그 피해자로서 적극적으로 인정해 준다던가 헬스케어 같은 것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지도 않았고, 참 그 애매한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요. 일본에 이번에 가서도 오바마 대통령에게 서한을 전하지 못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의 목적은 너무나 분명한 것이었기 때문에 뭐 말로 사과한다고 하진 않았지만 원자폭탄 자체를 쓴 것을 좋아했었다면, 지금까지 그것이 완전히 100% 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면 오바마 대통령이 히로시마 평화공원에 왜 갔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그곳에 가서 한 연설 가운데는 그 윤리적인 혁명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핵무기라는 테크놀로지를 동반한 윤리혁명,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인간이 윤리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어떤 생각이나 제도에 어울리지 않는 테크놀로지만 발전시킨다면 그 테크놀로지로 인간이 파멸될 수 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8년 동안 세계의 대통령으로서 일을 하면서 가장 그 포커스를 뒀던 부분 가운데 하나가 더 이상은 핵무기를 확산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조차도 다 없애버리자는, 특히 이제 소련 러시아와의 그 스타트 프로그램에 사인을 한 것이 본인이 가장 하고 싶었던 그런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자 분열을 이끄는 과학혁명이라는 것은 항상 윤리혁명과 함께 가야지 된다. 다른 나라보다 더 강한 무기를 갖고 있다고 해서 약한 나라에 써서도 안 되고, 그게 이제 그 전날 얘기란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윽박질러서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생존자 79살에 일본에서는 히바쿠사라고 부른다고 하죠. 그 원자폭탄의 그 생존자를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꽃다발도 헌화하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함께 방명록에도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전쟁의 심각한 고통을 안다. 그러니까 함께 용기를 내서 앞으로는 핵 없는 그런 세계적인 국가로 간다 하는 것이요. 그런 내용이고, 지미 카터 전 대통령도 히로시마에 갔지만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84년도였고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4년 전에 히로시마를 방문을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요, 이제 일본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아니 정확하게 사과를 해야지 되는 게 아니야, 수십만 명이 숨졌는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이제 너나 할 것 없이 의견 일치를 보면서 오바마를 환영한 그룹은 오바마와 허그를 한 원자폭탄 생존자를 포함한 여러 생존자, 그들의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핵 없는 세상을 원하는 거죠. 본인들이 다 겪어서 아니까, 한국 사람들도 겪어서 아는 것처럼 일본에서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와서 우리를 보고 껴안고 또 우리와 악수를 하고 보고 갔으니까 남은 임기 기간 동안에는 핵 없는 세상에 관한 어떤 세계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더 잘해주기를 바란다는, 이런 생존자들만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을 완전히 환영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뭐 얼마 뒤에 선거도 있고 하니까 뭐 본인이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려고 할 테고, 일본 사람들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 기간 동안에 좀 양식 있다고 할까요? 의식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했답니다. 과연 일본은 2차 대전에서 가해자였는가, 침략국인가, 원자폭탄이라는 전례 없는 그런 것을 맞은 피해국인가, 뭐 양쪽 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아이덴티티를 또 한 번 설정하는 그런 느낌을 일본 사람들은 가졌다는 것이 이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을 동행 취재한 기자들의 얘기고, 그리고 이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도 이 내용을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을 쭉 보도를 하면서 핵 악몽, 김정은의
핵을 보유한 이것과 그 연관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은 사실은 한국 분들이라면 모두 다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만 저는 오히려 그 앞부분에선 사진 하나가 실렸는데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그 머리예요. 머리 위에 이렇게 막 그 버섯 구름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70년 전에 그 히로시마의 그 원자탄 폭탄과 지금 김정은이 개발하고 있는 핵무기 이 프로그램과 연관을 시킨 사실을 그 잘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까지 핵무기를 줄이는데 어떠한 그 결과를 냈던 것이 사실이고, 그런데 하나 북한 그 핵 정책에 대해서는 정말로 지금 경고할 만한 위험한 수준이라는 얘기죠. 지금 북한의 핵 능력이 아직 그 미국 본토까지 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한국이나 일본은 이미 그 위협을 하고 있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서 차기 대통령이 올 때는 그야말로 미국 본토까지도 확실하게 그 공격을 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핵무기에 대해서는 세 가지 아주 그 중요한 축이 있는데, 하나는 핵 확산을 막는 것, 두 번째는 핵무기가 또 없는 곳에 핵무기가 있는 국가가 핵을 사용하는 것, 그래서 세 번째 이러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저지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 북한은 지금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북한을 지금 보고만 있으면 6주일마다 하나씩 핵과 관련된 어떠한 그 중요한 것들이 탄생되고, 탄도탄 미사일 테스트도 했고요. 지하 핵실험 한 지 오래됐습니다. H밤, 수소폭탄 밤 이런 등등의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북한이라는 나라는 이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국제 룰에 따르지 않고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요, 가족 전체를 수용소에 가두는 나라잖아요. 재판 없이 처형하는 나라가, 또 한국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협박하는 나라가 북한인데, 그럼 북한이 쉽게 붕괴할 것인가? 이것조차도 현재로서 쉽게 붕괴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예측 불가능하고 잔인하고 뭐 바깥 세상과 전혀 연관이 되지 않아서 뭐 이코노미스트조차도 자세히 들여보다 볼 수 없는 그런 그 북한. 그런데 이제 뭐 한국 사람들은 다 잘 알고 있는 중국이 미스터 김정은 체제 붕괴를 여러 가지 그 이유로 원치 않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 중국과 북한과의 무역 거래량이 한 60억 달러 규모가 된답니다. 90%를 북한은 그 중국과 무역 거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도 여러 가지 그 또 고강도 경제 제재를 했다고는 합니다만은 석탄과 아연을 그대로 중국은 여전히 북한으로부터 수입할 수 있고, 오일과 식량과 또 북한이 생존할 수 있는 필수품을 중국에서 북한으로 보내주고 있고, 그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과 핵 협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란은 오일이라든가 가스를 바깥 나라에 팔아서 살아왔는데 워낙에 강도 높은 제재가 있으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오케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개발하지 않겠다 하고 북한과 미국과 핵 협상을 했는데, 북한은 이 케이스에도 해당되지 않잖아요. 중국과 90%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서 이코노미스트가 그럼 지금 김정은에 대해서 어떤 스텝이 좋을까 하고 세 가지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좋은 것은 사실은 중국 스타일의 경제개혁을 북한이 하는 것이고, 동시에 남한과도 화해하는 것. 뭐 그런데 이게 이제 또 북한이 핵까지 포기해가면서 그런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핵을 포기하면서 국민의 생활을 좋게 바꾼다? 중국식의 경제개방을 해서 이게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얘기고, 두 번째가 북한의 엘리트들이 쿠데타를 일으킨다? 그때는 이제 이란 타입의 딜이 북한과 가능하다고 보는데, 현재로는 지금 뭐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점점 권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눈앞에 보이고 있잖아요. 힘이 강해지는 것이. 그래서 이것도 아닌 것 같고, 마지막 세 번째 희망은 더 강한 제재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그 힐러리 클린턴의 생각인데, 더 강한 제재를 하고, 그 강한 제재로 인해서 만약에 붕괴가 된다면 뭐 한반도의 통일도 바라볼 수 있고,
한반도의 비핵화까지도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최고의 시나리오로가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요. 근데 위험하다는 거죠. 중국이 피하고 싶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피하고 싶어하는 것이 북한 사회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미국의 차기 대통령은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첫 번째가 영국 신문입니다.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이 THAAD라는 시스템이요. 아무리 한국 내부에서 THAAD 갖고는 한국 북한으로부터의 핵 위협에서 한국을 지켜주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그 세계의 공통적인 언론과 많은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THAAD 그 미사일 방어 배치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일본이라든가 중국.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중국의 핵무기에 대한 레이더망을 미국을 위해서는 미국 스스로 강화를 하고, 그리고 중국이 북한을 분노하지 않게 하는 그 분위기 내에서 뭔가를 좀 강한 제재안을 중국도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 북한에 대해서는 당분간의 영원 무궁이 아니라도 당분간의 핵 프로그램 개발 중단과 또 그 테스트 중단도 어떠한 그 가치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라는 나라가 앞서 지적한 그 세 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어느 한 것도 하나도 핵에 또 해당이 될 수도 있는 예측 불가능한 그런 그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붕괴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예측 불가능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지금 미국인은 북한이 그 핵미사일을 갖고 있는데 이 핵미사일이 어떠한 형태로든 사용되기 전에 그것을 파괴시킬 계획을 차기 대통령은 세워야지 될 것이다 해서, 중국과 미국은 여러 가지로 지금 그 라이벌 국가이기는 하지만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라이벌이어도 북한의 핵 문제에 있어서는 결국은 그 어느 정도 중국도 좀 적극적인 지지는 북한 눈치를 봐야지 되니까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말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는 그런 것 같지 않지만 너네가 하면 내가 눈 감아줄게 하는 그 묵시적 동의라고 할까요? 그 정도까지 그 차기 미국의 대통령은 중국과 받아내서 북한이 핵 무기를 쓰기 전에 어떠한 그 파괴시키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지 된다 하는 게 이코노미스트의 사설입니다. 미국의 그 유일하게 그 사용됐었던 그 원자탄 폭탄, 또 북한의 핵 폭탄 하면서, 폭탄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폭력을 의미하잖아요. 제가 아침에 이 뉴스를 계속 준비하면서 맨부커상을 수상한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생각했습니다. 채식주의자뿐만이 아니라 소년이 온다도 생각을 했고, 노란병동 이야기든가요, 아기부처, 제가 요 며칠 동안에 한강의 책을 구할 수 있는 대로는 다 읽었는데, 그 한강이라는 그 작가가 말하는 개인적인 인간의 스토리를 얘기하지만 결국은 그 폭력이 싫다는 것, 채식주의자도 마찬가지고요. 그 폭력이 싫다는 것에서 점점 이렇게 발달하는 그 대단한 메시지가 있었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휴일이기도 하고, 어제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메일로. 요즘 미국 선거 기간이기는 합니다만은 선거 뉴스를 너무 많이, 그리고 시시콜콜이 하는 게 아니냐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분은 이제 오늘의 미국의 청취자이시기 때문에 채널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걱정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못 드렸는데요. 저는 채널이 돌아가는 것까지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제가 그분께 드린 답이 혹시 여러분이 그분과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은 여러분께 또 드릴 수 있는 답이 되겠습니다. 네, 분명히 그렇습니다. 요즘 저도 방송 끝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요. 다른 전해드려야지 될 뉴스도 사실은 있는데 많이 그 대통령 뉴스에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그 미국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관심이기도 하고, 미국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또 저 개인적으로 볼 때도 전례 없는 대통령 선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호기심과 궁금함과 우려, 걱정 이런 것들도 섞여서 제 마음 자체가 그 대통령 선거
선거 쪽에 많이 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제 그 이메일 주신 분께 답을 한 것처럼 완전히 줄일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캘리포니아주의 예비 선거가 치러질 때까지는 미국의 대선 뉴스를 오늘의 미국에서 계속 들으셔야지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채널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그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방송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고 또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은 들으셔야지 될 것 같다는, 그게 이제 그 방송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그 일종의 의무감이랄까, 그 책임감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너무 똑같은 내용이, 뭐 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같은 이슈가 늘 너무 앞에 나가는 것 같아 해서 사실은 그 합리적이지 않게 탑뉴스를 그 의도적으로 바꾸는 적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은 여러분들께서 잠시 뒤에도 마찬가지고 그 대선 뉴스를 좀 들으실 것 같고, 시간이 있으면은 제가 뭐 한강의 채식주의자나 소년이 온다나 뭐 그런 것들이 히로시마 방문, 북한의 핵과 연관이 돼서도 인간 사는 그 세상이니까요. 전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나는 노래까지도 하나 있어요. 빨리 진행해 볼까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팍의 타이어스 포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 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 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펀입니다. 힐러리 클린턴을 강하게 지지했었던 뉴욕타임즈의 어피니언란이라든가 사설의 논조가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일반인이나 정치인이나 사람이 살다 보면 이렇게 조금 잘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 잘못했을 때의 의도적으로 그런 것인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실수를 한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실수가 드러났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게 서로의 신뢰감이잖아요. 그게 너무나 힐러리 클린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그 뉴욕타임즈 뭐 사설이 여러 개인데 그 가운데 하나 사설 제목이 힐러리 클린턴이 지금 이메일 속으로 말하자면 수영장에서 익사하고 있다는 그런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메일 속으로 정말 빠져들어가고 있다. 이메일 속에 익사돼 가고 있다. 그런 제목인데 대체적으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키고요. 예를 들어서 개인 이메일을 사용하도록 마치 허락받은 것처럼 국무부에서 그랬는데 허락 요청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그런 것들도 하고, 그리고 이제 국무부 내부의 조사뿐만이 아니라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장관 시절에 이렇게 중요한 여러 가지 업무를 개인 이메일로만 본 것,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연방 수사국이 조사하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지지율 계속 내려가고 있는 것도 함께 지적을 하고 있고, 이 힐러리 클린턴 하면은 빌 클린턴 대통령과 함께 아주 오래 공직 생활을 했고 해서 어떠한 역할과 자신들이 갖고 있는 특권을 뭔가 어떠한 공격이 들어왔었을 때 굉장히 잘 방어하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봐왔고, 그때마다 힐러리 클린턴과 빌 클린턴은 음모다, 우파의 음모다. 실제로 어느 부분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고요. 완전히 백이다, 흑이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음모다 하다가 지금 뉴욕타임즈 사설을 정리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음모다 하다가 그 음모라고 주장했었던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은 우리 좀 실수했다 하고 그 정도 얘기를 하고, 이메일 케이스에서도 마찬가지고 골드만삭스 연설문 비공개하는 그런 것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국무부의 내부 조사에서조차도 힐러리 클린턴이 룰을 지키지 않았고 했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난
비난하는 측에 늘 얘기하는 참 그 특권을 가지고 오만하다. 그 지나친 그 지독한 그 오만함으로 어떠한 그 정치인의 그 행보도 하고 있다 하는 것이 어느 정도 그 타당하다고 뉴욕타임스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힐러리 클린턴을 사설에서 지지했었던 그런 신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힐러리 클린턴을 도널드 트럼프가 더욱 그 무자비하게 공격할 것이라는 여러분과 뭐 똑같은 예상이에요. 공화당은 처음에 이제 이 문제를 제기했었을 때 계속 그 힐러리 클린턴이 부인하다가 잘못은 내가 실수는 했지만 잘못은 없다. 그리고 이제 수사에 협조하겠다 했는데 국무부의 내부 조사 팀에도 그 인터뷰하는 것을 힐러리 클린턴이 거부했다고 하잖아요. 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약속한 것에 대해서 약속도 지키지 않고 협조도 하지 않고 이런 것에서 이제 오만함이라는 단어가 나온 건데 그 오만한 사람이 백악관에 들어가면은 이 정치를 어떻게 하겠는가, 오만하게 하겠는가,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고 그런 것들이요. 이메일 이런 문제도 누군가가 이거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도 나의 길을 가련다 하고 갔었다는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주 혹독한 캠페인이 치러질 것이고 이미 힐러리 클린턴이 판단도 잘못돼 있고 이제 그런 중요한 일들을 세계 그 외교 그 문건이 오고 가는 것도 개인 그 블랙베리로만 사용을 했었다는 것 이런 것들도 중요한 인물이 될 자격이 없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게 좀 더 커질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힐러리 클린턴을 도널드 트럼프보다는 당연히 그 지도자 자격이 많은 인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는 국가 내지는 국민은 그 리더십을 누가 덜 믿을 만한가, 더 믿을 만한가 그런 것에 대해서 판단해서는 그런 것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도 너무 많은 결점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심지어는 뭐 세금을 한 푼도 안 냈다는 이렇게 저렇게 계산을 해보면 그런 그 탈세자라고까지 지적을 받고 있는데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덜 나쁜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힐러리 클린턴에게 그 마지막에는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뉴욕타임스가 이제 그 이메일 이 스캔들에 대해서 힐러리 클린턴이 솔직하고 철저하게 답을 해야지만 최선의 길이 될 것이다. 이 선거 캠페인을 치르는 기간 동안에 글쎄요 어떻게 그 처리를 할지는 이제 두고 봐야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 그 캠페인 진영에서 오늘 하나 더 익스큐즈를 하던데 그 내용은 힐러리 클린턴이 이제 그 블랙베리를 통해서 집에 서버를 따로 두고 보고 이제 정부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 국무부 사무실에 제가 어제도 또 뭐 오해하실 분들이 있을까 약간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요. 국무부 장관 사무실에 컴퓨터가 없었다는 것, 컴퓨터를 그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 컴퓨터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그 불편해. 서 블랙베리로만 그 봤었던 그 장관이라는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된 것이다. 블랙베리로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다 하고 익스큐즈를 하고 있는데 익스큐즈 하기에는 좀 민망한 변명이다라는 지적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더 힐, 의회신문 더 힐이 어제 잠깐 말씀드렸었던 그 도널드 트럼프와 버니 샌더스와의 그 과연 그 진행이 될 것인가 토론이 힐러리 클린턴이 캘리포니아주의 선거에 앞서서 버니 샌더스가 하자고 한 것을 결국 그 하지 않은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는 그 사실은 농담처럼 시작된 거잖아요. ABC 텔레비전의 그 한밤의 그 쇼요. 지미 캔멜 쇼에 나와서 원래 제가 어제 말씀드린 부분에 약간 수정을 해야지 되는 게 샌더스가 제안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샌더스 캠페인 진영이 뭐 그게 그 말이 일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샌더스 캠페인 진영이 트럼프에게 이 말 물어봐 달라 하고 샌더스와 토론할 용의가 있는가 해서 그 코미디언을 통해서 물어봤더니 트럼프가 why not 했고 버니 샌더스가 좋다 하고 이제 다시 그것을 한 건데 그 대신에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누군가가 $10,000,000를 자선단체에 기부를 한다면, 뭐 그 자선단체는 뭐 여성 단체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는데 $10,000,000를 기부한다면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미 뭐 $100,000,000 기부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토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그 전문가들이 처음에 조크로 시작이 됐는데 세계의 토론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 그 아이디어를 내준 것에 대해서 이게 정말 그
땡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세기의 토론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유명한 리얼리티 쇼 스타에서 억만장자에서 또 많은 피해갈 것은 피해가면서 이제 그 돈을 벌고 파산도 여러 번 하고 했었던 도널드 트럼프라는, 완전히 이제 어제로서 그 공화당의 여러 가지 그 선거 룰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최종 계산을 해보고 또 묶여있지 않는 대의원들이 또 표를 주고 해서 도널드 트럼프는 이제 공식적인 표를 그 이상을 확보를 했잖아요. 대선 후보가 될 만한. 그렇게 대선 후보가 스스로 된 사람과 스스로 또 그 민주적인 사회주의자라고 데모크래틱 그 소셜리스트라고 부르고 있는 버니 샌더스와의 토론이니까 이게 그 재미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럴 때는 힐러리 클린턴이 좀 불편해지겠죠. 본인은 하지 않겠다고 하고, 두 사람이 이 토론이 일단 진행되면 둘 다 워싱턴의 아웃사이더, 한 사람은 워싱턴 인사이더면서 아웃사이더잖아요. 버니 샌더스는. 그래서 어떠한 얘기들이 나올지, 이게 뭐 힐러리 클린턴은 싫어할 테고, 이 버니 샌더스로서는 손해볼 일이 뭐 거의 없는 거죠. 토론해서 조금이라도 더 알리고 싶어 하는데, 더군다나 힐러리 클린턴이 지금 어제 그제 그 상황으로 버니 샌더스에게 캘리포니아주에서 전체적인 그 유권자 그 투표에서 2%포인트밖에 앞서지 않았는데, 샌더스가 만약에 그 전에 이 그 누구죠? 이 그 도널드 트럼프하고 버니 샌더스하고 토론을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겠어요. 아마 시청률 정치 토론의 역사상 최고가 기록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내뿜고 있는 이벤트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샌더스는 거기서 더 많은 사람에게 전국적으로 자신의 이슈를 알릴 수도 있고, 트럼프는 좀 사람이 하고 싶은 말 다 하잖아요. 아주 쉽게 두 번, 세 번, 네 번 생각하지 않고, 힐러리 클린턴과 다른 점이죠. 그래서 내가 뭐 샌더스 이길 건데 뭐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두 사람이 과연 토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드디어 디지털 공격을 해서 돈을 남의 돈을 훔치는 거죠. 그런 국가가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그랬을 것이다 하는 뭐 추측이나 예상들, 제안들은 많이 있었는데, 결국은 디지털 그 안보 회사인 시메텍이라는 곳에서 쭉 그 조사를 해봤더니, 지난해 가을부터 올해까지 그 아시아에 있는 그 은행들, 세계적인 은행들을 그 공격한, 디지털로 공격을 해서 돈을 빼가고 한 그 주체가 결국은 그 노스코리아다, 북한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소니 픽처가 2014년 12월이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의 그 언론사와 KBS였던가요? 그리고 은행 공격이 2013년이었는데, 그 뒤에 이제 그 필리핀 은행이 지난해 10월 달에 공격을 받았고, 베트남 은행이 12월, 방글라데시 은행이 2월 달에 공격을 받았는데, 한 8천만 달러 정도 그 손실을 봤답니다. 그 이제 인터넷으로 공격해서 어디서 어디로, 국제적인 은행이기 때문에 돈이 그 옮겨지는, 뭐 일반인들도 요즘 뭐 한인은행도 그렇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그렇고, 이 제가 알고 있는 사람에게 저의 뱅크 어카운트에서 돈을 이렇게 옮길 수 있잖아요. 같은 은행끼리도 다른 은행끼리도 뭐 그런 형태를 통해서. 그런데 국가가 이렇게 그 공격을 해서 돈을 훔쳐간 것은 지금까지 처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브뤼셀에 그 본부가 있는 그 뱅킹 그 컨소시엄이에요. 스위프트, 이 스위프트의 그 어떤 그 접속을 그 북한이 그 할 수 있었다, 뭐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가장 그 안전한 페이먼트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그런 그 은행의 그 어떤 그 망까지 뚫고, 이게 이제 그 안보 그 민간 회사와 미국 정부가 뭐 따로따로 또 따로 같이 서로 협조를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북한이 한 것으로 이제 결론이 내려졌다는 겁니다. 잠정적인 결론이요. 그런데 북한이 이런 행위를 해도 놀랍지 않다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죠. 북한의 그 경제 데이터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국내 총생산이 뭐 그다지 많지 않아요. 한 120억 달러에서 400억 달러 정도, 그 정도. 남한은 1조 4천억 달러 정도 되잖아요. 1조 4천억 달러하고 120억, 400억
달러는 굉장히 그 차이가 나죠. 그리고 이제 경제 제재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참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경제 제재가 그 심각해지고 돈은 필요하고 하니까 이게 또 이제 이런 일들을 그 디지털 공격 같은 것을 은행을 하고요. 2월 달에 이제 그 방글라데시 은행에서 10억 달러를 빼가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것을 이제 그렇게 많이 빼가지는 못하고 8,100만 달러만 빼갔다는 얘기거든요. 10억 달러면은 그러면 그 북한의 GDP의 한 10%는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드에 그 북한의 그 디지털 해킹 코드에 오염된 국제적인 은행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고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 오바마 대통령이 히로시마에 가서 70년 전에 원자폭탄 투하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전쟁이 끝날 수 있었다. 한국도 일본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죄 없는 22만 명, 그리고 그 가운데 상당수는 한국 사람들 국가의 한국의, 미국의, 일본의 보호, 뭐 이런 것 다 받지 못하고, 뭐 소록도에서 지금은 합천에서, 뭐 격리돼서 살고, 그 사람들의 인생, 22만 명에 해당되는 그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있겠어요.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아무 죄 없는 다른 사람의 인생이 죽어야지 되는가? 평생 고통받고 살아야지 되는가? 이것도 별개의 문제인데요. 북한을 또 이렇게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이런 그 유엔의 그 제재 같은 것이요. 그래서 그 북한이 손을 들 수도 있다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면 그 또 코너에 몰리면 다른 방법을 찾아가잖아요. 뭐 뒤돌아서서라도 가야지 어떡하겠어요. 해서 북한은 디지털 어택이라는 또 다른 공격법을 개발을 해서 사용하는 정말 갈수록 딜레마인 거죠.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팍의 타이어스 포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 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주한의원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이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의 그 창업자를 또 다른 인터넷 그 공유하는 서비스의 공동 창업자예요. The Pirate Bay의 공동 창업자가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야말로 그 테크놀로지 업계의 독재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내가 그를 선출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독재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그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그 룰이 좀 다른 데와 달라서 특히 이제 어떤 나라에 그 실명을 쓰도록 하게 하는 나라에서는 정치적인 활동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페이스북 그 내부에서의 규정이 조금 그 까다로운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더군다나 파티에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을 초대하지 않고 친구들 안부도 묻지 않고 페이스북 안에서 소통이 너무 많기 때문에 16억 명이나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 바깥에서는 뭐 아무것도 사람들이 하는 일이 없다, 이런 세상을 만든 마크 저커버그가 독재자다 하는 그런 논리였고요. 그리고 이제 롱 위크엔드이기 때문에 휴대폰 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여러 가지 기다, 그렇다, 아니다 조사 결과가 많았습니다만은 정부가 지원을 한 그런 그 프로그램에서 두 가지 그 타입의 암이요, 뇌암 그리고 그 신장의 암, 이런 것들을 셀폰의 고주파 방사가 일으킨다, 암의 발병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더 자세한 내용 얘기한다고 하니까요, 가능하시면 직접 되지 마세요. 강혜신이었습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전쟁을 끝내기 위해 일본에 핵폭탄을 투하한 미국 현직 대통령의 버락 오바마, 히로시마에서 무기 기술과 관련해 윤리혁명이란 말을 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북한의 핵은 악몽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북한의 핵 개발에 관한 시나리오와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아시아은행을 디지털 공격해 돈을 빼간 주체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예비선거 후보를 공식 지지했던 뉴욕타임스가 오늘은 사설에서 클린턴 후보가 익사 직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가 지도자로 살아나기 위해선 이메일 사건에 대해 솔직하게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와 버니 샌더스 두 사람 사이의 토론이 농담으로 시작돼 세기의 토론이 될 수 있다는 말까지 들릴 정도로 열릴 가능성 높아졌습니다.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가 페이스북 국가의 독재자라는 동종업계 관계자의 지적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원한 연구 결과 휴대폰이 암과 연관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어찌 보면 일반 사람들에게는 재미없는 이슈일 것 같기도 하지만 또 따지고 보면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돼요. 지금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평화공원 방문은 북한의 핵 이슈와 곧바로 헬스케어 같은 것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지도 않았고 참 그 애매한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요. 일본에 이번에 가서도 오바마 대통령에게 서한을 전하지 못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의 목적은 너무나 분명한 것이었기 때문에 뭐 말로 사과한다고 하진 않았지만 원자폭탄 자체를 쓴 것을 좋아했었다면 지금까지 그것이 완전히 100% 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면 오바마 대통령이 히로시마 평화공원에 왜 갔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그곳에 가서 한 연설 가운데는 그 윤리적인 혁명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핵무기라는 테크놀로지를 동반한 윤리혁명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인간이 윤리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어떤 생각이나 제도에 어울리지 않는 테크놀로지만 발전시킨다면 그 테크놀로지로 인간이 파멸될 수 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8년 동안 세계의 대통령으로서 일을 하면서 가장 그 포커스를 뒀던 부분 가운데 하나가 더 이상은 핵무기를 확산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조차도 다 없애버리자는 특히 이제 소련 러시아와의 그 스타트 프로그램에 사인을 한 것이 본인이 가장 하고 싶었던 그런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자 분열을 이끄는 과학혁명이라는 것은 항상 윤리혁명과 함께 가야지 된다. 다른 나라보다 더 강한 무기를 갖고 있다고 해서 약한 나라에 써서도 안 되고 그게 이제 그 전날 얘기란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윽박질러서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생존자 79살에 일본에서는 히바쿠사라고 부른다고 하죠. 그 원자폭탄의 그 생존자를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꽃다발도 헌화하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함께 방명록에도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전쟁의 심각한 고통을 안다. 그러니까 함께 용기를 내서 앞으로는 핵 없는 그런 세계적인 국가로 간다 하는 것이요. 그런 내용이고 지미 카터 전 대통령도 히로시마에 갔지만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고 84년도였고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4년 전에 히로시마를 방문을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요, 이제 일본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아니 정확하게 사과를 해야지 되는 게 아니야. 수십만 명이 숨졌는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이제 너나 할 것 없이 의견 일치를 보면서 오바마를 환영한 그룹은 오바마와 허그를 한 원자폭탄 생존자를 포함한 여러 생존자, 그들의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핵 없는 세상을 원하는 거죠. 본인들이 다 겪어서 아니까 한국 사람들도 겪어서 아는 것처럼 일본에서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와서 우리를 보고 껴안고 또 우리와 악수를 하고 보고 갔으니까 남은 임기 기간 동안에는 핵 없는 세상에 관한 어떤 세계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더 잘해주기를 바란다는 이런 생존자들만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을 완전히 환영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뭐 얼마 뒤에 선거도 있고 하니까 뭐 본인이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려고 할 테고 일본 사람들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 기간 동안에 좀 양식 있다고 할까요? 의식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코노미스트는 사설에서 북한의 핵 악몽 이런 제목으로 히로시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과 이것이 이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글쎄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을 써본, 핵 공격을 해본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핵 공격을 유일하게 당한 일본에 가서 핵폭탄이 떨어진 그곳에 세워진 평화공원에 가서, 아주 어렸을 때 핵 공격으로 결국은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고, 그 가운데 이제 79살의 한 일본인을 허그를 했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미국의 대통령이 뭔가 나를 껴안으려는 제스처를 그래도 되느냐 하는 신호를 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껴안았고 악수했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이 과연 간 것인가, 사과한다는 발언을 하지 않았지만, 지금 한국인 일본 특파원들은, 일본 사람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았다고 말로는 안 했지만 사과로 받아들인다고 보도를 하고 있고, 또 미국 보도는 틀립니다. 한국과 틀린 게 아니라 다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일부 이제 평소 오바마 대통령의 여러 가지 국제 정책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이 같은 핵폭탄에 대해서 분명한 의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은 또 다른 부끄러운 사과 투어다, 일본에 가서 과거 70년 전에 미국이 한 일을 사과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지금 한국과 중국이요, 그리고 이제 다른 필리핀 등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일본에 의해서 고통받았던 국가들의 정서와 통하는 그런 얘기들도 미국에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리더, 특히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그 당시 전쟁의 교훈을 평화주의에 쓰지 못하고, 그리고는 이제 더 자신들이 어떠한 국방을 강화한다던가, 예전과는 달리 뭔가 무기 같은 것에 다가가려고 하는 군사작전 같은 것도 확대하고요. 이런 그런 나라를 구태여 가서 히로시마 공원을 방문을 했어야지만 되는가 하고 의견은 엇갈립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뉴욕타임스가 일본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살았던 사람만 고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쪽에 징용으로 끌려갔었고, 아니면 또 일부 당시에도 좀 운이 좋았고 넉넉했었던 사람은 일본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로 그야말로 고통받고 한국에서 격리되고, 한국이 미국과 아주 가까운 우방이기 때문에 미국이 터뜨린 핵폭탄에 의해서 수십 년 동안 그야말로 자자손손이잖아요. 본인 때에서 끝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결혼했다가도 와이프가 그 사실을 알고 도망가기도 하고, 결혼해서 서로 다 처지를 알고 살다가도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에게까지 어떤 병이 방사능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유전이 된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어제 뉴욕타임스의 최상원 특파원은, 한국의 원자폭탄 피해자들은 어디 가서 할 말도 없고, 한국 정부에서도 1990년대까지는 이들을 어떤 피해자로서 적극적으로 인정해 준다던가